자,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BJT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앰플리파이어인데 이 스위치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대한 건 오늘 간단히 하고 오늘 이후에 이 스위치 얘기가 끝나면 BJT는 항상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합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 RC, VCC가 있는데 이 VI에 따라서 VI의 밸류에 따라서 처음에 컷업 리전이 뭐냐면 VI가 0.5보다 충분히 작다면 굉장히 작다면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어서 모든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는 그래서 이 커런이 다 지로죠. 이 IC도 지로, IB도 지로, IE도 지로 모든 커런이 지로인 그래서 마치 여기 컬렉터가 있고 에미터가 있고 여기 베이스가 있다면 이 스위치가 오픈된 것처럼 그래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에 의해서 컨트롤 됩니다. 자, 이런 상태 컷업 리전이고 VI가 증가해서 0.7보다 상당히 커진다면 이제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 되고 그러면 액티브 리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든 커런이 지로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VB가 0.7보다 크다면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고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는 정션은 VB가 0.7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사적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0.7이 되고 그러면 IB는 여기 전압 VB 이게 0.7이죠. VB나 VB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커런이 흐르고 그리고 액티브 리전의 알파, 베타 비즈니스에 의해서 IC는 베타 IB 그리고 여기 VC는 VCC에서 IC 타임스 RC 인트라이 되죠. 저는 이와 같이 돼서 이런 게 되는데 여기 전압은 0.7 항상 액티브 리전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미 여기가 0.7보다 크기 때문에 0.7이 됐고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고 항상 여기가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냐를 체크해야 되고 그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이 디벨롭 돼야만 리버스 바이어스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NPN 포워드 바이어스죠.
그래서 항상 이걸 이 컬렉터와 베이스 전압이 0보다 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엔 컬렉터 전압이 0.7보다 커야만 이걸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어요.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 그래서 지금 액티브 리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컷업 리전 그리고 액티브 리전을 거쳐서 새로운 리전으로 가면 마치 이 스위치가 클로즈된 것처럼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건 여기 전압이 굉장히 낮다가 VI가 이렇게 변화할 때 여기는 컷업이죠. 컷업 상태에 있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션을 세츄레이션 합니다. 세츄레이션.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합니다.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여기에 액티브 리전을 트랜지셔널 액티브 리전에는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낮은 전압에서 싹 변화한다면 컷업 리전과 그 다음 리전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전을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샷도. 자, 그럼 비디오 가끔 봅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까? 비디오에서. 다른 때는 비디오를 가끔 보는데 요새는 바빠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주목합니다. 자, 쉬운 얘기입니다. 자세히 잘 이해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VI를 변화시키면 컷 오브 리전, 액티브 리전, 그리고 더욱더 증가시키면 VI를 증가시키면 여기는 forward bias 돼 있으면 0.7로 픽스돼 있죠. 굉장히 넓은 범위에 0.7에 가까운 전압이 디벨롭 됩니다. 그러면 VI를 증가시키면 IB가 증가하겠죠. IB가 증가하고 IB가 증가하면 액티브 리전에 있기 때문에 베타 IB에 의한 IC가 증가하고 IC가 증가하면 드랍이 증가해서 VC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만약에 VC가 0.7보다 작아진다면 여기가 0.7이었죠. 0.7보다 작아진다면 이제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뭡니까? 에미터 베이스 정션 뿐만 아니라 컬렉터 베이스 정션도 포워드 바이어스 돼서 양쪽 다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는 새로운 오퍼레이셔널 모드가 되고 그거를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세츄레이션 리전. 거기서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으면 여기 전압은 주변에 상관없이 항상 0.7이 나타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으면 0.7과 비슷한 전압이 일정한 전압이 디벨롭 되는데 0.7이 아닌 그보다 낮은 0.4가 디벨롭 되는 이유는 BJT의 스트럭처 때문에 그렇죠. BJT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에미터가 있고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컬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정션 에어리어가 에미터 베이스 정션은 상당히 좁고 그리고 이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 정션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정션이 넓으면 커런이 쉽게 증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션이 넓으면 이 정션에 의한 익스포넨셜 커브가 0.7이 아니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커런이 많이 흘러서 전압이 작아도 그보다 낮은 전압 0.4 정도에서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드랍이 VB보다 작은데 이유는 이 정션 에어리어가 컬렉터 베이스 정션이 베이스 에미터 정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전압이 0.7. 이게 만약에 0.7이냐면 여기 전압 얼마입니까? 0죠? 0.7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러나 여기가 0.7, 여기는 0.7이 아니라 0.4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게 되면 여기는 0.7, 여기는 0.4.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0.3 볼트의 일정한 전압이 있는 두 개의 전압원처럼 비헤이브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다시 그리면 여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다면 여기는 0.7 크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했고 에미터와 컬렉터, 에미터와 베이스는 이걸 빼면 되죠. 미안합니다. 베이스와 컬렉터는 이걸 빼면 되는데 에미터와 컬렉터를 하면 0.3V의 전압이 디벨롭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0.7이란 전압, 여기는 0.3이란 전압, 아니면 여기가 0.4인 전압이 디벨롭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런 관계식도 존재하지 않고 이 전압 어느로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 여기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에미터, 베이스, 여기 컬렉터죠. 컬렉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0.7, 0.3 이 전압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여기에 있던 스위치가 아까는 컷업 리전에서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스위치가 클로즈된 것처럼 이렇게 비헤이브합니다. 그래서 I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는 VI 여기가 계속 0.7이므로 이런 커런이 디벨롭 되는데 IC는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알파, 베타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전압이 0.3이죠. 그래서 VCC 마이너스 VC 세츄레이션 전압 0.4 RC에 의한 IB와 IC가 결정됩니다. 됐습니까? 알파, 베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레이쇼를 구한다면 IC 세츄레이션 IB의 레이쇼를 구하면 이게 액티브 리전스의 베타보다 훨씬 작은 베타가 나고 그 베타를 이 베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레이쇼란 의미에서 베타라 그러고 베타 폴스드 강제로 된 베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면 여기 IC가 있을 때 IB는 IC 디바이드 바이 베타보다 훨씬 큰 IB가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IC는 이걸로 해서 결정되고 IB는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베타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베타가 실제 베타보다 훨씬 액티브 모드에서의 일반적인 베타보다 훨씬 작다. 라는 얘기는 IB가 베이스 커런이 이 컬렉터 커런보다 그때 같은 베타를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많이 흐른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훨씬 많은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쉽고 다 이해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얘기죠. 더군다나 그게 시험에 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 BJT의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BJT는 절대로 바이디렉셔널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NPN이니까 이 두 개를 바꿔서 동작시켜도 되긴 되지만 효율이 굉장히 나쁜. 그래서 이 액티브 모드만이 이쪽이 포워드 바이어스, 이쪽이 리버스 바이어스에 있는 액티브 모드만이 바람직하지 이 반대로 되는 모드를 인버스 액티브 모드란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경우를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의 모드가 있죠. 2개의 정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컷업 리전과 세츄레이션 리전은 스위치로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고 액티브 리전은 액티브 모드는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때고 그리고 리버스 액티브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 이제부터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앰플리파이어로 어떻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가. 근데 그 이전에 앰플리파이어는 항상 AC와 DC가 존재하고 AC의 관계가 있는 건데 DC만 있는 서킷을 잠깐 합니다. DC만 있는 서킷. 근데 DC만 있는 서킷은 그 자체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앰플리파이어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DC 서킷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DC 서킷에 대한 얘기. 이게 칠판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자, BJT를 이용한 서킷인데 at DC란 말은 AC excitation 없고 DC excitation 그만 있을 텐데 이 회로가 자체로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앰플리파이어를 하기 위한 부분적인 일입니다. 자, 예를 2개 만들겠습니다.
자, 주목합니다. 자, 여기 BJT 서킷이 있는데 모든 게 DC입니다. 그래서 DC만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베리어블이 전부 다 캐피탈레로 되어 있는 건 항상 DC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NPN, BJT고 이쪽이 플러스 4니까 여기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베타가 100이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에미터 베이스 정션이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0.7 여기가 0.7입니다. 여기가 0.7이 아니라 여기 0.7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액티브 모드를 가정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결과로부터
실제로 액티브 모드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액티브 모드를 가정하는 건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그러면 항상 여기에 0.7V의 드랍이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 전압은 여기에서 0.7을 뺀 4-0.7은 3.3이 되고, 첫 번째 어나리시스, 여기 전압 알고 그라운드, IE, 알죠? 두 번째 어나리시스. 세 번째 어나리시스는 여기 IC는 IE와 알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알파는 이와 같이 되고, 이건 사실 1에 가깝고, 그리고 IE는 와 IC는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 0.99mg과 1mg 차이 없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베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타가 50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어나리시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IB는 액티브 리전에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관계로 구해서 이걸 구했고, 그래서 모든 답을 구했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전압과 이전압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그보다 1.3V나 높기 때문에 이쪽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 솔루션이 올바른 솔루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이걸 증가시켰습니다. 이걸 시킨 이유는, 이 경우는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리전. 왜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냐면, 아까 스위칭에서 보면 이걸 증가시키면 세츄레이션 리전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6으로 된 이 이그젬플은 세츄레이션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액티브 모드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항상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다면 0.7V의 드랍이 생기는 건 세츄레이션 리전이건 액티브 리전이건 항상 발생하는 일이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1, 2, 그리고 3. 이번에는 알파가 1보다 굉장히 큰 걸 알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3, 4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타의 밸류가 이건 100인데 이건 50부터 100 사이까지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VC가 2.48, 여기가 6이면 이쪽 정션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정이 액티브 모드에 있던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에 모순된 답을 얻었죠. 여기가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다고 모든 해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봤더니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 돼 있어서 이 액티브 리전이 아니라 액티브 리전이 아니라 세츄레이션 리전입니다. 리전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어나리시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츄레이션 모드를 가정하고,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도 여기가 0.7이 디벨롭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 전압이 알려지면, 그리고 여기 커런이 알려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전압이 뭐에서 결정됩니까? 이 전압 플러스 뭡니까? 0.3이죠. 0.2나 0.3, 아까 0.3이었는데 이 이그젬플이 0.2라고 그랬습니다. 0.2나 0.3. 그래서 여기 전압이 알려져 있고 여기 전압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전압이 정해지고, 그리고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IC가 정해지고 IB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IB는 여기는 세츄레이션 리전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고 뭐가 성립합니까? KCL이 성립하죠. KCL. 여기를 하나의 점으로 치면 이 커런과 이 커런의 합은 이 커런이 돼야죠. 그래서 이 KCL을 적용해서 여기 KCL에 의해서 IB를 구했더니 0.64mg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구했는데 이게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걸 확인해야죠.
saturation 리전에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전압이 6, 여기 전압이 5, forward bias 돼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saturation 리전을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압을 사용한 거지 가정을 증명에 다시 이용하는 꼴입니다. 그럼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그때 IB와 IC의 레이쇼를 구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한 IC와 IB의 레이쇼를 구해보면 이 베타가 이게 뭡니까? 베타 아까 얘기한 false 된 베타가 베타보다 작다면 그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베이스 커런은 이 액티브 리전에 있을 때 흐르는 베이스 커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saturation 리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레이쇼가 1.5고 이 레이쇼는 베타의 미니멈보다도 작기 때문에, 물론 맥시멈보다도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saturation 리전에 있다는 가정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saturation 리전에 있고 여기엔 어나라시스가 올바른 어나라시스다 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교과서에 보면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DC에 대한 어나리시스 또 여기에 너무 심취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앰플리파이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BJT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해석하고 정작 알아야 될 앰플리파이어는 그쪽은 포기하는. 그래서 이거 보면 마치 무슨 회로이론처럼 보이는데 전자회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나 필요한,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너무 이 DC 어나리시스에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전자회로의 상당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이 회로이론에선 회로이론으로 치지도 않죠. 이건 오hm 법칙에 몇 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JT를 진정한 의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DC만 인가하면 안 되고 DC와 AC를 같이 인가해야만 앰플리파이어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바로 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그거 바로 보냈거든요. 요거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자, 주목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BJT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BJT가 있는데, NPN BJT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베이스 에미터에 DC와 AC를 같이 인가했습니다. 여기 DC가 있고 AC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이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의 합은 0.7에 가까울 겁니다. 만약에 훨씬 커지면 파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0.7에 가깝게. 그래서 DC와 AC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서킷 베리어블, 여기 RC입니다. RC, 여기 RC가 있고 VCC가 있는데, 이 IC도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 VC도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C 인가했을 때 DC 나오고 AC 인가했을 때 AC 나온다는 이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이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DC와 AC가 이제 함께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DC와 AC, DC와 AC, DC와 AC가 존재하는데, 이걸 좀 더 그래피컬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피컬리 보면 여기 VB가 있고 IC. 그래서 VB와 IC의 관계가 이 BJT의 기본 이케이션은 DC건 AC건 DC와 AC가 같이 섞여 있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런데 이 VB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DC와 AC가 있죠. 여기 이 점 DC에 AC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C와 AC가 같이 인가된 경우고, 만약에 DC만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 만나는 점, 이게 IC가 되겠죠. 그래서 DC에 의한 DC 리스폰스가 되겠죠. 이 Q점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바이아스 포인트, 오퍼레이팅 포인트, 콰이어슨 포인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이 점이 어디에, 뭐에서 결정됩니까? DC에서 결정됩니다. DC. 그래서 아까 같은 서킷이 있었다면, 그 DC만 있다면 이 동작점이 VB와 이게 결정됩니다. 이 점은, 그런데 이 점은 0.7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액티브 리전에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0.7에 가깝지만은 0.7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할 때 그래서 IC, DC가 있고 IC의 AC를 고려하면 여기 연장선을 이어서 익스포넨셜 커브, 정확한 익스포넨셜 커브를 그린다면 만나는 점을 그려서 여기에 실린 이 부분이 뭡니까? AC입니다. AC. 이거 DC죠. 그래서 인풋이 DC와 AC면 아웃풋도 DC와 AC가 디벨롭된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전압을 봅니다. 여기 전압. 이 VC를 보면 여기 VCC가 있고 RC가 있죠. 그래서 VC는 VCC-RC. 오hm 법칙입니다. 근데 IC는 DC와 AC가 포함되어 있고 이걸 나눠 쓰면 이 앞에 있는 이 캐피탈 레터로 써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DC고 여기에 있는 요건 AC죠. AC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AC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전압 아니면 이 컬렉터 전압을 DC와 AC로 구분하고 그러면 이 AC 전압은 AC입니다. AC 전압은 마이너스 IC의 RC가 됩니다. RC. 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AC만 추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쉬운 방법 있죠? 뭡니까? 여기다 캐파시터를 이용한다. 캐파시터를 이용해서 AC만 추출한다면 어쨌든 AC만 추출해서 지금 AC 인풋, AC 아웃풋의 관계를 본다면 지금 VB든 이렇게 들어간 AC가 인풋되고 아웃풋은 스몰입니다. 이게 AC죠. AC는 마이너스 IC, RC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상이 반전이 되는 거죠. 이게 증가할 때 감소하고 그래서 위상이 반전이 되고 이런 전압이 되고 이 전압을 이 전압보다 크게 그린 이유는 뭡니까? 이 전압은 여러분들이 RC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죠. IC는 뭐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 이 RC를 크게 하면 여기에 있는 RC를 크게 하면 이 VC를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BJT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액티브 디전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야만 알파, 베타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게 액티브 디전에 있는 한 이 RC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 아비추랄리 여러분들 임의로 크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전압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럼 이 관계를 보면 여기에 이 시그널이 이렇게 됐다면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됐죠. 앰플리케이션 됐습니다. 앰플리케이션. 여기 사인 인버전이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인버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된 인포메이션은 이 사인 웨이브 자체에 있지 여기에 부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앰플리케이션 with 사인 인버전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 BJT가 있는데 NPN BJT를 액티브 리전에 위치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당한 전압이 인가돼야죠. 그리고 DC와 AC를 같이 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DC가 하는 역할은 이 점을 정하는 겁니다. 이 바이어스 포인, 오퍼레이팅 포인, 콰이어슨 포인을 정하는 그게 바로 DC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아까 했던 DC 어널리시스가 그런 서킷들이 만약에 앰플리파이어라면 바로 이 Q 포인을 정하는 이게 DC 어널리시스고 그래서 DC가 있고 여기에 AC가 있기 때문에 이게 AC, 여기도 AC 이 관계를 그리면 그래피컬리 나타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인풋의 파형과 여기에 있는 이 파형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만약에 이게 진짜 직선이라면 모양이 같지만 지금은 직선은 아니지만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IC
and VB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증폭이 돼도 모양이 바뀌면 안 되죠. 사인 웨이브가 들어갔는데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IC와 VB가 모양이 거의 같고, 그 이유는 여기가 익스포넨셜 커브지만 만약에 이게 작다면 직선에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거의 같고, 그래서 VC를 구해보면 이 오hm 법칙에 의해서 DC와 AC로 다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AC끼리만 본다면 AC in, AC out을 본다면 AC는 마이너스 IC, RC가 되는데 IC는 VB와 모양이 거의 같고,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인버전 이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다시 부호를 바꿔도 되고 부호가 바뀐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는 IC, RC인데 RC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큰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꾸는 뭡니까? 앰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사인 인버전, 사인 인버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Q점에 관심이 있다면 DC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 AC끼리의 관계, 아까 DC 어널리시스 같은 걸 미리 하고 AC끼리의 관계,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커졌는가, AC 시그널의 개인이 얼마나 커졌는가 등등을 하는 걸 AC 어널리시스, 이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몰 시그널 어썸션, 여기에 있는 요 DC 밸류가 여기 있는 AC 밸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작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어썸션. 됐습니까? 자, 이게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할 수 있죠. 만약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한다면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익스포넨셜 커브 대신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으로 대체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입니다. 그 다이오드 때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 똑같은 컨셉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죠. 이 익스포넨셜 커브가 복잡하니까 그것 대신 여기를 지나는 직선으로 이걸 대체해서 이 슬롭을 이용해서 어널리시스 하는 게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입니다. 됐습니까? 왜 다이오드 할 때 여러분에게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이건 이제 단지 상황이 다를 뿐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은 그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컨셉을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이 그래피컬 어널리시스를 좀 더 자세히 해봅니다. 자, 이런 어널리시스를 좀 더 자세히 하면 아까와 똑같은 서킷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 전압이 합이 0.7 근처에만 있어야 되죠. 그 제약을 풀기 위해서 여기다 뭘 추가할 수 있냐면 RB를 추가하면 여기에 있는 전압은 0.7이 될 필요가 없고 상당히 큰 전압이 될 수 있죠. 여기에 0.7이 걸리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걸립니까? 이 RB가 observe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프랙티컬한 서킷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여기에 RC, IC, 이 VCC 하는 건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서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이스 서킷, 여기에 대한 서킷, 또 하나는 이 컬렉터 에미터에 관련된 여기에 서킷, 두 개의 서킷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리고 이 VI가 DC와 AC가 있는데 AC가 지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로면 이제 모든 게 픽스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게 픽스되어 있는 스태틱 어널리시스고, 그 얘기는 AC 컴포넌이 지로다, DC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AC는 나중에 추가합니다. 항상 전자에서는 DC와 AC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컨셉은 뭡니까? 이런 란리니한 커브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접선으로 탄젠셜 라인 세그먼트로 대체해서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안다면 나머지는 오hm 법칙입니다. 오hm 법칙.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느 마대를 적용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되지만, 그걸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오hm 법칙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서킷 어널리시스. 그래서 먼저 베이스 서킷 합니다. 베이스 서킷. 여기 VB죠. 그래서 여기에 KVL을 적용하면 VB는 G로 IB, 여기 흐르는 커런이 IB면 VB는 IB, RB의 여기 전압.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러면 IB와 VB에 의한 일차 함수인 일종의 뭡니까? 이것도 로드라인 비슷한 개념이죠. 로드라인 비슷한 개념을 여기 VB와 IC가 아니라 IB, 예, 커브로 그리면 이 커브도 익스포넨셜 커브죠. 차이는 뭐냐면 IB는 여기 베타로 나눠졌죠. 왜냐하면 IC는 베타 IB로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베타로 나누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포넨셜 커브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의 커브와 여기에 있는 로드라인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이고, 이게 바로 VB, 여기 DC만 있을 경우에, 여기가 아니죠. 여기 이 디바이스 자체입니다. 디바이스 자체 있을 전압이고, 그때 흐르는 DC, IB가 여기에 흐르게 되고, 이 직선,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죠. 여기 X절편, Y절편, 슬럽은 1/RB 이와 같이 돼서 이 점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이 되고, 이 전압은 사실은 0.7에 거의 가깝게 형성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마친 후에 여기에 대한 어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게 픽스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이게 움직일 때 여기에 나타난 전압, 이 VC가 어떻게 디벨롭 되는가 것인가 하는 걸 다시 그래피컬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됐건 안 됐건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후에 다시 만납니다.